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권이고요. 1% 내외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은 일단 11월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짝 반납을 하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유영아 과장님과 종목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머니맵 통해서 대형주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좀 올라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에서 대형 종목들의 하락이 좀 도드라지고 있죠.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실망감도 일부 반영이 됐고요. IRA 해외 우려단체 발표가 또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셀 업체를 누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좀 많이 밀리네요. 5% 이상의 하락인데 GM 측에서 IRA 보조금 받게 되는 것을 일부 더 많이 내놔라, 돌려줘라 라는 이야기를 꺼내놔두면서 심리적인 위축이 더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삼성, SDI, 셀사 역시나 5% 가까운 하락.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오늘 다소 크게 밀리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섹터 내에서 돋보이는 쪽이 방위산업 쪽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방산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등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좋은 시세 기록하고 있죠. 10% 가까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도 한동안 좀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슈 맞물리면서 올라선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방산주 전략 좀 주세요. 예, 방산주는 이제 포지션이 저는 좀 이제 글로벌에서 명확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드론이라든지 스텔스 전투기 이런 좀 약간 하이엔드급의 무기에 집중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 지금 포지션이 미들급이 좀 부족해요. 많이 비어 있고, 근데 그것을 한국의 방산주들이 지금 채워주고 있고, 네. 그럼으로써 지금 기존의 수주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수주가 모멘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인지하고 좋게 보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기존에 수주 받았던 것들도 사실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 실적이 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이제 그 수출 물량이 4분기로 이연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그 이연된 물량까지 반영이 되면서 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어쨌든 4분기 실적 기대되는 방산주 쪽으로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을 필두로 해서 실적의 모멘텀이 있는 방위산업주 위주의 좀 압축된 대응을 권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ASR 종목도 있는데요. HSD 엔진이 11월 24일 종목입니다. 나름 최근의 종목이죠. 이후 좋은 시세가 나고 있고요. 오늘은 약보합입니다만 한 10%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요즘 신조성가가 이제 매주 주 후반에 나오면 확인할 때마다 또 올랐네?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거든요. 정말 수십 주째 올라가고 있는데 HSD 엔진 더 끌고 가야 될까요? 네, 저는 제가 저번에 이제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잡아드렸듯이 워낙 지금 이제 그 일회성 비용 때문에 숫자가 안 나왔었고 그것이 이제 4분기에는 회복될 거고 내년에 또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어떤 주도주 격으로 조선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똘똘한 엔진주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SD 엔진 AS도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더 보유해보자 의견 주셨어요. 기존의 목표가 12,000원 일단 기억해 보시면서 살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항상 하는 게 금요일에 한 주간의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가인데 노란색이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에이징랜드 반도체 쪽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아직까지는 온디바이스 AI 종목으로 좀 더 수급이 쏠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노란색 계열이 가장 많이 보이실 텐데 네. 노란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와 AI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큰 모멘텀은 AI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숏섹터들이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소켓 쪽에 조금 집중했다가 지금은 또 약간 디자인 하우스나 IP 가진 기업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멘텀은 AI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4Q 4분기에 모바일 메모리 판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소재주들이 계속해서 수급에 들어오고 있는데 메모리 판가 복등세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지금 온기가 퍼지고 있고요. 원래 이제 시장의 컨센은 대략 한 10에서 18% 정도 상승하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뭐 스마트폰 업체향으로 모바일 디램 쪽이 지금 한 25에서 2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업종의 반등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포스 같은 곳에서 이제 지금 조사하는 부분들이 가이던스 내놓을 것이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에 아마 추정치 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그 판가가 폭등한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과감한 이제 네. 감산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 이제 3사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디램은 마이크론이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감산 같이 해주면서 가격 협상력이 지금은 이제 공급자 우위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재고 소진이 굉장히 빠르게 중화권 세트 업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10월부터 그 스마트폰 쪽에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궤에서는 AI 내에서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혹은 의료 AI 등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분화되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군들이 쉬다가도 또 시세를 내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수급도 주목을 하는 거겠죠. 지금 이 수급 종목들 중에 저는 눈에 띄는 게 이 연기금 매수 20위권에 들어간 저 CJ 대한통운요. 와, 진짜 11월에 이 종목 상승률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적 오픈되고 그때 알리바바로 인한 실적의 개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와, 그날이 매수 신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일단 그 운수업종 자체가 밸류에이션 워낙 싸잖아요. 네. 지금 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한진 같은 경우는 PBR이 0.3배, 그다음에 이 친구도 한 0.6배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한 저평가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좀 새로운 거, 뭐 HBM도 사실은 요즘 좀 식상하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새로운 거를 찾고 있던 차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사실 이제 쿠팡 배송에 이제 눌려가지고 사실은 빛을 못 보던 CJ 대한통운이 이 알리익스프레스랑 손을 맞잡고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CJ 대한통운은 쿠팡 제외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류 업체인 뭐 지그재그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 쿠팡 로켓 배송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네. 다른 배송도 하루 만에 와야 된다. 이런 그 지금 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CJ 대한통운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지금 리레이팅이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한국의 물류센터 가동해서 이제 알리 쪽에서 본격적으로 점유율 확장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관측되면서 지금 실제로 한국 배송 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1분기에 346만 정도였는데 이게 3분기에 한 900만 정도로 한 2.6배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굉장히 수급이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52주 신고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CJ 대한통운 더 갈까요? 예, 저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뭐 갑자기 차익 실현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지금은 12월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그 다음에 이제 연말 클로징 물량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 올랐던 주식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담기에. 그래서 요즘 빈집털이가 많이 있기도 하고, 저는 뭐 연말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CJ 대한통운 살펴봤습니다. 수급적인 특징
외에도 정말 시세적으로 너무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때마침 눈에 보여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과장님의 종목은 무엇인지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휴메딕스, 제2의 파마리서치 될 것인지 보겠습니다. 포인트 잡아가죠. 일단 저평가돼 있다. 요즘 돌아보면 다 낙폭과대주에서 수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빨리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또 낙폭과대주 쪽에서 반등을 보고 이게 좀 반복되고 있는데 금액락에 휴메딕스도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필러 쪽 종목인가요? 네, 일단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가 주력이고요. 뭐 필러뿐만 아니라 보톡스, 의료기기, 그다음에 코스메틱까지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우리가 필러 맞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라비에라든지 이게 이제 한 40대, 60대 타겟으로 한 필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 타겟으로 한 리볼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필러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관절염 치료제나 요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더마샤인, 뭐 보톡스 이런 거 다 같이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합 토탈 에스테틱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하는 게 파마리서치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파마리서치가 퍼 8배일 때 소개를 드렸을 때 그 투자 포인트는 수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항상 디스카운트 받았던 이 멀티플의 요인이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그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휴메딕스도 사실 이제 그 국내에서 좀 잘 나갔었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좀 중국에 한해서 좀 잘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국가도 다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되면은 이 필러 제품도 다변화되면서 좀 그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외에서의 활약을 좀 봐야겠죠. 요즘 사실 미용 뷰티 쪽의 일본 모멘텀이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갖고 있느냐 혹은 그게 예상되느냐인데 그 부분에서 성과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왜 수출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수출 나가는 거는 단가가 좋아요. ASP가 일단 높기 때문에 필러가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고요. 근데 수출하는 필러는 더 단가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이제 ASP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22년부터 이제 브라질 쪽에 로 이제 필러 수요가 이제 들어가면서 뭐 남미 시장이라든지 해외 성장을 본격화했는데 이 부분이 3분기에 이제 보여줬고 4분기는 원래 성수기입니다. 네. 원래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네. 원래 이 회사가 버는 거보다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지금 마진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낮았던 게 감가상각. 공장 이제 증설하면서 감가상각이 매년 100억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6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감가상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4년부터는 매출액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단도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휴메딕스 하면은 이제 여름 이후에 막 오버행 이슈 때문에 네. 그게 좀 밸류 저평가 이유였다 이런 기사들을 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좀 다 마무리가 됐나요? 네, 오버행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데 오버행은 거의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오버행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21년 4월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450억 중에서 이거 거의 다 대부분 소화가 됐고 한 10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5만 주 정도? 이 정도는 뭐 하루 정도면은 소화가 되는 물량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4분기는 성수기기도 하고 하다 보면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증권가 한 곳에서는 지금의 가격보다 뭐 상승 여력이 한 70% 가까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거든요. 밸류 평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70%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의료기기 업체들의 평균이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내년 기준으로 해서 8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70%의 업사이드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에 수출이 정말 잘 됐을 때 리레이팅이 완벽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리레이팅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고 거기다가 멀티플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자체가 내년에는 좀 늘어나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42,000원, 42,000원. 예,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증권가 목표가가 56,000원 정도였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 내려주셨고요. 42,000원 목표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기억하면서 휴메딕스 볼게요. 요즘은 사실 해외 수출해서 ASP 올라가는 쪽 주목 많이 봤거든요. 네, 저희 네, 좀 이따 딥사이트 때 음식료도 얘기 나누겠지만 라면도 ASP가 해외가 훨씬 높고 그렇죠, 그렇죠. 뭐 무기도 그렇고 이런 뷰티 쪽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런 트렌드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휴메딕스 기억해 볼게요.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전혀 또 다른 섹터로 가네요. 백산입니다. 합성피혁 요런 쪽 기업인데 업황바닥 통과 포인트 한번 잡아갈게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네. 운동화 기업들이 주 고객이더라고요. 맞아요. 합성 피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회사들이 주 고객사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예, 내장재까지 이제 들어가는 기업인데 사실 그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좀 위축이 되면서 합성 피혁 쪽하고 의류 쪽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업황이 최근에 턴어라운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휴메딕스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백사는 최근에 여의도에서 그 좀 크게 IR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톤이 상당히 좋았어요. 휴메딕스도 그랬지만 백산도 내년에 대한 좀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일단 그 주력 고객사들 재고 증감률도 뭐 분기별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문이 지금 늘어나는 어떤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고객사가 위치한 인도 쪽의 증설로 내년부터 좀 숫자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스포츠 신발 쪽 생산 라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향후에는 이쪽 이제 자동차 쪽까지 내장재까지 매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어쨌든 지금 저평가인 상태에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백산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뭐 부담 요소가 요건 것 같아요. 최신물산 네. 이슈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인수하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최신물산 실적이 확 이제 악화가 되면서 백산의 발목을 딱 잡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19년도부터 연결로 잡히면서 좀 안 좋았는데 이게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20년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고 지금 22년도는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연간 흑자 전환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더 이상은 리스크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 침체가 있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 나름 개선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더 좋은 실적을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또 이런 쪽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주 환원책을 어떻게 쓰는가, 뭐 좀 공격적인 코멘트가 있었을까요? 이 회사는 원래 주주 환원 정책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적극적이에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2세 경영 이후에 오히려 더 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배당은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150원까지 지금 주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중간 배당금 주고 있고 연간으로는 한 DPS가 250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배당 쪽에서도 좀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팬데믹 때 이상하게 그 운동화 붐이 있었잖아요. 뭐 네. 뭔가 프리미엄 운동화에서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많이들 사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막 백산도 주가가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소비 침체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또 주가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또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언제나 과장님은 이렇게 차트 모양만 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또 이렇게 차트를 보면 꽤 단기간에 올랐네,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그
비올도 사실 그 차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오늘 더 많이 오르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연말에 여의도에서 IR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내년도에도 자신감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뭐 어쨌든 그 주가가 오르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멀리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밸류에이션 보시면 네. 지금 PBR로는 거의 역사적 하단부예요. 어. 예, 이제 막 조금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팬데믹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예 아직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업사이드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전방 시장, 뭐 스포츠 신발 시장 쪽이 조금 부진했어서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라볼 만하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저희가 전략 짜야 되죠? 네, 목표가는 일단 11,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목표가 폭도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또 미국에 대한 경기를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방망이 일단 좀 짧게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네, 좋습니다. 오늘 휴메딕스와 백산 두 종목 살펴봤고요. HSD 엔진에 대한 AS까지 나눠봤습니다. 유영화 과장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